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안녕하세요. 웨스겸연구소 정을 소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방송을 인사드린 거 좀 뜸했는데 모처럼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인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7월 법인 영업 이렇게 하세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7월달 어느새 7월입니다. 2019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고요. 이제 이번 연도 계획하신 바대로 이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죠. 법인 영업 하시면서 7월쯤 되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 딱 1년의 중간이 됐습니다. 중간하면 떠오르는 그 말, 네, 맞습니다. 중간 배당 이제 생각하셔야죠. 자, 중간 배당을 하셔야 되는 법인들은 이런 법인들입니다.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법인, 그리고 자녀가 아직 주식이 없는 법인, 그래서 부모님들만 주식을 갖고 있고 자녀는 아직 주식이 없는 법인들, 이런 법인들 찾으셔서 이제 자녀에게 주식을 조금 주시고 초과 배당 형태로 중간 배당 하시라는 얘기 하시면서 아무래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과 배당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증여인 듯 증여 아닌 증여 같은 배당입니다. 사실은 경제적 실질은 배당보단 증여에 더 가깝죠. 왜냐하면 대주주가 포기한 금액을 소주주가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상 얘를 소득세 상당액과 배당세,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 상당액 두 가지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대략 10년 동안 한 40억 이상의 돈을 초과 배당을 하셔도 실제로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입는 거죠. 경제적 실질은 증여인데 얘는 증여가 아닌 게 되니까 실제로는 증여를 했지만 증여한 걸로 안 보여서 아무래도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만들어줄 때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초과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초과 배당은 이럴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초과 배당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실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준조세, 건강보험도 납입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건강보험 납입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유학을 갈 것이라면, 유학을 간다면 솔직히 건강보험 안 내게 되죠. 그러니까 유학 가기 직전에 자녀에게 초과 배당 형태로 좀 많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 한 가지 알고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은 가지급금에 관한 이슈는 아마 전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3월, 2월, 3월, 4월에서 우리 세무조정계산서 나오고 법인세 신고하고 이러면서 세무사가, 우리 기장세무사가 대표님에게 가지급 인정이자 내시라고 뭐 얘기하고 이러면서 설왕설래하고, 가지급이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내 왜 내 잘못이야 이러면서 가지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 자, 이제 여름이 되면서부터는 그 이슈는 희석이 되고 있고 이제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최근 상담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차명주식 관련한 상담인데요. 자, 차명주식 관련한 상담을 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초 차명 당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제 명의신탁 해지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입증할 수가 없다라면 이제 주식을 거래해서 그 명의신탁 주식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이 명의신탁 주식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적정인 주식 가격을 유지한 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핸들하기 위한, 그리고 주식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한, 주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다른 좀 정책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책들 중에서 비용을 좀 많이 떨굴 수 있는, 예를 들어 적격 비용을 많이 떨 수 있는, 예를 들면 급여를 인상하거나, 특히 보수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정관의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근거를 만든 후에 급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정기보험 같은 경우 들어두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억제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쓰고, 또 배당을 통해서 잉여금을 좀 빼서 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좀 감소시키는 전략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차명 거래가 있다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안전장치를 걸어 두셔야 됩니다. 그 안전장치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는 명의신탁, 예를 들어서 확인서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명의자와 소유자 간에 약정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이런 서류를 하나 안전하게 하나 받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그 명의자가 변심을 해서 다른 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관에 놓고, 그 다음에 이 정관을
등기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식 양도 제한 등기를 기타 사항에 등기하셔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이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주식 양도 제한이 걸려 있으면 사실은 양도 승인을, 주식의 양도를 승인하는 기관은 이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가 여러 명 있고 이사회가 존재하는 법인이라면 이사회의 이사는 당연히 우리 대표님 그리고 실소유주의 이제 장악력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겠죠. 자, 이걸 먼저 안전장치를 구성하신 후에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할지 아니면 주식을 양수도 거래할지 아니면 자기 주식을 할지 등등등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7월 영업도 이제 잘 되실 거라 믿고 저는 이 프로세스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법인 영업을 잘 되게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